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채널, 이것은 톰이 불어온, 이것은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강원도 첩첩산중에 씨를 뿌려놓고 7년 동안 요만큼도 손을 안 대고 찐득이 기다렸다가 캐낸 산양삼을 갖다가 사포닌 추출에 최적화된 저온 건조공법으로 뽑아낸 산삼 추출의 99%, 단 하나의 합성 첨가물도 집어넣지 않은 말 그대로 산삼 원액입니다. 제가 한 통 먹어보니까요, 일단 그 2달에 한 번씩은 찾아오던 감기가 반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오후 4시쯤 되면 아주 그냥 찌뿌둥하던 몸이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아무튼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파봐야지 고마움을 아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머리는 아파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 산삼진 99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산삼이니까요. 근데 배송 메시지예요. 강상범 TV 적어주시면 1+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 가격이 되는 것이죠. 드시고 나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무지근 특허받은 슈퍼 유산균 제품을 갖다가 선물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대표님이요, 참 쏘는 거 좋아하세요.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그런 데랑 인터뷰를 왜 하십니까? 자, 윤호중 의원이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문화일보, 여기가요 조중동 한국경제보다 더 대놓고 정부를 공격하는 신문사죠. 왜? 메이저가 되고 싶으니까. 예전엔 조중동문 이래가지고 아주 뜰 뻔했는데요, 한국경제한테 발려버렸죠. 그래서 더 독한 제목과 정부 여당 조롱으로 도약을 꿈꾸는 것일까요? 제목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원래요, 잘 나가는 조폭보다 동네 논두렁 깡패가 더 무섭고 악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문화일보 정치기사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정치기사 제목들을 보면요, 엄청 무서웠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몰라요. 왜?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휴대폰,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놨습니다. 이 신문이요, 동남아에서 아주 인기가 높죠. 포장지로. 여기 자회사로요, 디지털 타임즈란 곳이 있습니다. 성향이요, 남부럽지 않습니다. 대놓고 정부 여당 조롱하는 건 똑같죠. 문화일보를 보다가 디지털 타임즈가 여기 자회사인 걸 알았냐고요? 아니요. 문화일보는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딴 거 보다가 디지털 타임즈가 뜨길래 보니까 기사 보고 놀래갖고 왜 이렇게 쓰지? 해서 찾아보니까 문화일보 계열이더라고요. 뭔 기사를 보고 놀랬냐고요? 제목! 윤석열 민초, 민트초코죠. 민초 먹방 화제, 네티즌 아무리 봐도 왕의 관상. 아따, 참 윤석열 씨는 고마워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언론들한테. 이러한 자세를 잡고 있는 언론사가 문화일보 계열입니다. 근데 윤호중 의원이 여기랑 파워 인터뷰를 하셨어요. 참 인터뷰 이름 전두환 시절 느낌이 나죠. 제목! 180석은 헌법 안에서 개혁하란 뜻. 국민의힘을 인정하고 국회 운영해야. 맞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단 상대방이 헌법을 중시하고 적폐 기득권이 쌓아놓은 불합리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있고, 국민이 정해준 의석수를 존중할 마음이 있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있다면 맞는 말이죠. 근데 국힘당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땡깡만 부리기 때문에 그동안 저리가 해놓고 국회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일 때 응원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원내대표로 뽑아준 것인데, 윤호중 원내대표와 민주당 역시 그럴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질질 끌려댕기다가 법사위고 뭐고 다시 다 줄게, 이렇게 나자빠져 버린 것이죠. 덜컥 합의를 한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요, 최근에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윤호중 의원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요, 왜
저런 신문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지지자들 또 허탈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지지자들을 갖다가 강성 지지자로 민주당 발목 잡는 사람들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선거 때 되면 또 염치 없게 도와달라고 할 게 뻔해 보여서 일면 강성 지지자들은 열받아도 또 민주당 도와줄 것이 뻔해 보여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형 돌아와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볼까요? 좋아요. 법사위 넘겨주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셨습니다. 라는 질문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걸 야당이 수용해서 가능했다라고 하셨어요. 수용했습니까? 수용한 거예요? 근데 국힘당 의원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보면 그런 게 어딨어? 이라던데요. 다들 그래요. 라고 박병석 의장, 김기현 대표랑 셋이 있을 때는 수용을 했는가 보네요. 근데 국힘당에서는 왜 아직도 밖에서는 안 주기만 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용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없어요. 겉으로는 저래도 하기로 한 겁니까? 야, 그들을 아직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당 대표끼리 합의를 하고도 2시간이 안 돼갖고 합의를 깨는 사람들 얘기를 믿으시는 거예요. 국힘당 믿지 말자고 앞장섰던 윤호중 의원님이 도대체 왜 요즘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요, 그 애들한테 때리고 돈 뺏고 이러는 애기들이 가가지고 야, 너들 돈이 없어서 이러냐? 자, 이 돈 줄 테니까 앞으로 애들 때리고 돈 뺏지 마라. 그러면 걔들이 감동해가지고 나쁜 짓 안 해요? 꼴값 떨고 앉았네. 바로 이래버리죠. 하면서 그걸로 더 큰 연장 사가지고 더 큰 돈 욕심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윤호중 의원님이 국힘당의 키다리 아저씨가 됐는지를 이해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야당이 협상안을 수용한 이유는 뭔 협상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질문도 웃기지만 답변도 웃겨요. 이거 박병석 의장이 국힘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협의안을 받지 않으면 하던 대로 하겠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 털어갖고 넘겨주면서 안 받으면 가만 안 둬! 이랬다는 거죠. 와, 멋있다. 멋있어요. 아유, 두 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질문. 법사위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질문에 체계 자구 심사권을 다른 데로 넘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국힘당이 충분히 자기들 능력으로 뭉개버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체계 자구 심사권 요게 계속 뜨죠. 요걸 넘긴다. 그러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국힘당이 예 넘기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럴까요? 또 들어눕고 이거 없애면 안 한다고 이거 안 줄 거면 다 가져가라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전 그 모습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이 체계 자구 심사권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법사위가 상전 역할을 하게 만드는 권한이죠. 극한 시사에서 얘기를 냈지만요. 말이 어렵지 쉽게 설명을 하면요. 다른 그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면 그게 법의 체계에 맞는지 문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대로 투표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 권한을 쥐고서 이거 안 돼 이래버리면 진짜 안 돼 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뭉개버리면요 법안이 묻혀버리는 것이었죠. 체계, 자구 뭐 이러니까 겁부터 나게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의사들이건 법관들이건 말 어렵게 해놓고 잘난 척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지. 이 다음 답변이 좀 서운합니다. 문화일보 질문자가 몰고 가죠. 의도를 가지고 몰고 가죠.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혁명을 하라고 하나? 라는 질문에 촛불 혁명의 정신은 혁명적인 게 아니다. 알아요. 혁명하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혁명하라고 했어요? 개혁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고 민주당 180석을 안겨줬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0석은 혁명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 맞다니까요. 그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붙이십니다. 일부 당원의 주장은 과도한 요구다. 누가 과도한 요구를 냈고 그 혁명이란 것 같은데 누가 혁명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요 개혁은 제대로 한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검찰개혁은 하다 말아가지고 금방 제자리로 갈 것 같고 공수처는 누더기 상태로 올려가지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 붙잡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론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기서 혁명 얘기가 왜 나옵니까? 문화일보와 티키타카가 아주 훈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문화일보와는 선을 긋습니다. 다음 질문. 민주당을 소수 강성 지지자가 주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주 냄새나는 의도가 있는 질문에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환영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질문에 대통령이 쓰셨던 단어인 양념을 넣어갖고 비꼬듯이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념이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발끈했습니다. 우리 윤호중 의원이. 왜 양념인가? 당의 주체다. 그러게 왜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십니까? 다음 질문부터요 기류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본색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윤호중 대표를 슬슬 건듭니다. 저도 이때부터 윤호중 대표한테 화나갖고 보다가 문화일보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어져요. 언론중재법, 신문법, 미디어 바우처법은 다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 아닙니까? 민주당이 정부의 쓴소리를 안 한다는 지적이 있던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윤호중 대표가 발끈했나 봅니다. 꼭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반박했다죠. 기사 내용에 이 반박을 썼어요. 이것도 깎아내리려는 의도인 거죠. 그러게 왜 이런 데하고 인터뷰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또 이어집니다. 정권 심판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혁신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운동권 퇴진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왜 이런데 하고 인터뷰를 합니까? 물론 정치인 인터뷰에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런 기자들 많습니다. 날카롭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문화일보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제가 느낀 문화일보는요 정부의 호의적인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지상과제인 회사로 보여요. 여기서 기사 나가봐야 윤호중 의원님한테도 민주당도 정부도 민주진영에도 도움될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대로 배고프다고 부정식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의원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했으니까 대놓고 거기서 의원님 험담하는 기사를 쓰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이 저는 더 슬픕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요 그런 언론한테 그런 적폐 언론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언론개혁 해야 한다, 당신들은 언론 아니야, 당신 같은 적폐들하고 인터뷰하지 않겠다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실 텐데, 잔인하게 씹히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 법사위 문제로 논란을 만드신 와중에 저런 데랑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찌그러져 보여서 그래요. 라고 박병석 의장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를 했나? 아무튼 매우 응원하던 분이니까 그만 씹겠습니다. 이미 다 씹었나? 어쨌든 의원님 말대로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이요.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